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위스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일본 위스키 홈버주저의 마르스 위스키 12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12종류를 보면서 이제 이 홈버주저의 신슈 그리고 츠누키 증류소의 마르스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시음해 보면서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위스키가 요새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본 위스키 그리고 이 홈버주조의 위스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증류소랑 혹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이제 홈버주조라는 가고시마에서 소주도 만들고 야마나시에서 와인도 만드는 종합적인 일본에 있는 주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한 1950년대, 60년대부터 위스키를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중요 인물이 이와이 키이치로라는 사람인데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다케스루 마사타카라고 일본의 위스키 아버지라고 불리고 드라마도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배워와서 야마자키 일본 최초의 증류소인 야마자키 증류소를 설립하고 10년 후에 퇴사해서 니카 위스키 요이치나 미야기쿄 위스키를 만든 일본 위스키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약간 관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르스 위스키를 처음 만들었던 이와이 키이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다케스루가 처음에 양조장을 하는 집안의 출신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오사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양주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에서 찾아간 곳이 바로 세츠주조라는 곳인데 그 세츠주조에는 바로 다케스루가 나왔던 현재는 이제 오사카 대학이죠. 오사카 대학의 양조학과 1기인 선배 다케스루는 15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5기 위에 선배가 바로 상무로 있었던 곳이 세츠주조였고 거기에 이제 다케스루가 찾아가서 취업을 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다케스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와이 키이치로가 굉장히 다케스루가 영국으로 가서 위스키를 공부하게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다케스루 이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술을 주류 쪽에서 연구가 뛰어났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시범적으로 이제 홈버주조에서 이와이 키이치로를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위스키 제조를 착수를 시켰는데 그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바로 과거 세츠주조 시절에 다케스루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그 위스키에 대한 기록을 적은 다케스루 노트, 그 노트를 당연히 회사 돈으로 갖다 왔으니까 회사에 보고를 해야겠죠. 자료를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와이 키이치로한테 제출을 했고 그 이와이 키이치로가 그 다케스루 노트 위스키 자료를 갖고 만든 게 바로 이 최초의 홈버주조의 마르스 위스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와이 키이치로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의 이 신슈에 있는 이 마르스 신슈 증류소는 1985년 정도에 생겼고요. 그 전에는 가고시마나 야마나시현의 와이너리에서 위스키 증류기를 추가하는 형태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1985년 신슈 코마가타계의 산자락에 있는 신슈라는 곳에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내 이제 위스키가 그 당시 잘 팔릴 때도 아니고 일본 위스키가 그렇게 곽강받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곧 망합니다. 한 92년 이때까지만 몇 년만 증류소를 돌리고 좀 증류 가동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들어서 이제 위스키 일본 위스키의 미래와 위스키의 성장성을 보고 2011년에 다시 재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위스키를 생산한 적은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위스키 원액의 편차가 커요. 현재 20-30년 숙성된 원액이 있고 그리고 10년 미만의 숙성된 원액 딱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10몇 년짜리 이런 원액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초반이라고 할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위스키 붐이 일었던 때가 뭐 본격적으로 일었던 건 한 2015년 뭐 그때쯤인데, 그때는 사실 위스키, 얘네가 만든 위스키가 대부분 3년 숙성 아니면 20몇 년 숙성, 뭐 30년 숙성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30년 숙성을 일반 이런 위스키에 판에 내진 않죠. 그건 비싼 버전으로 막 30년짜리 냈었고, 그래서 초반에 나온 이런 위스키들을 보면 굉장히 맛이 좀 어설픕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반에 원액이 없죠. 원액이 없다 보니까 이런 블렌디드 몰트 재패니스 위스키를 냅니다. 요거는 요새 다른 일본 위스키가 인기가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스카치 위스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위스키의 원액을 조금 섞고 나머지는 대부분 스카치 위스키로 섞은 위스키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만 해도 재패니스 위스키가 돼요, 룰상. 그래서 이 일본 요새도 일본 위스키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작한 증류소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뭐 원액을 조금 섞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전부 거의 스카치 위스키인 형태로 해서 일본 위스키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막 화려한 일본 그림과 한자 뭐 이런 거는 다 일본 위스키 원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나왔던 이런 마르스의 코스모, 요거는 사실 블렌디드 몰트고 대부분은 수입한 스카치 위스키 원액이라는 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맛있습니다. 요거는 얘네들의 원액이 적게 들어가서 역설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어요. 맛을 볼게요. 지금 먹어도 맛있습니다. 적당한 숙성감과 뭐 달콤함, 뭐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된 느낌, 굉장히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뭐 자기네 원액이 적게 함유된 위스키를 주로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원액을 섞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자기네 원액이 이제 3년 넘어가면서 본인이 만드는 원액, 신슈 증류소에서 만든 원액들로 나온 이제 버전들이 나오죠. 네. 요거는 이제 자연을 컨셉으로 나온 버전인데, 이 신슈 마르스 증류소에서 3년 정도 숙성한 원액과 뭐 한 20년 이상 숙성한, 옛날 제가 갭이 크다 그랬죠. 그 두 가지를 블렌딩한 거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이 신슈, 이 마르스 위스키, 후마가타게 위스키는 굉장히 저숙성 맛이 강합니다. 왜냐면 여기 얘네들은 거의 다 3년 정도밖에 숙성하지 않은 원액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2016년을 계기로 얘네들이 좀 변화를 맞이합니다. 2016년에 가고시마 츠누키, 일본에서는 꽤나 남단이죠. 츠누키 지역에 제2 위스키 증류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에 이제 굉장히 원시림으로 알려진 야쿠시마, 거의 뭐 오키나와보다는 위지만은 일본에서 꽤나 남쪽에 있는 섬인 야쿠시마 섬, 뭐 월령공주 약간 배경이 되었던 걸로 유명한 원시림이죠. 이 야쿠시마에 숙성 창고를 건설을 합니다. 츠누키에는 증류소를, 야쿠시마에는 숙성 창고를, 네, 이렇게 기후를 다변화를 합니다. 사실 이 신슈 증류소는 뭐 바로 옆에 일본의 그 알프스라고 불리는 엄청 높은 산도 있고 굉장히 좀 기후가 좀 추운 편에 속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숙성도 느리고 좀 개성이 좀 한정적이 있죠. 근데 굉장히 일본에서 남쪽인 가고시마에 츠누키에 증류소를 세우고 더 남쪽인 야쿠시마에 숙성 창고를 세우면서 이 위스키를 굉장히 뭔가 구성을 다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신슈 위스키 맞아요. 근데 이 신슈 위스키, 신슈 증류소에서 만든 거를 츠누키 증류소에서 숙성을 시킨 버전입니다. 그래서 2016년, 18년에 이렇게 출시된 게 있는데, 요거 맛을 보면은
이게 같은 코마가타케예요. 근데 얘는 신슈 이 북쪽에 일본의 약간 북쪽에 속하는 곳에서 숙성을 시켰고 얘는 남쪽 가고시마 치누키 증류소에서 숙성을 시킨 겁니다. 만든 곳은 똑같은데 숙성한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후도 다르고 맛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사실 얘네 초반에는 너무 맛없는 걸 많이 발매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2016년 이후로 이렇게 츠누키나 혹은 야쿠시마에서 숙성된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기간이 흐르면서 좀 더 숙성이 생기면서 굉장히 맛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츠누키 에이징 시리즈들은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출시되는 뭐 2018년 에디션이라든가 2019년 이런 에디션 같은 경우도 뭐 맛이 나쁘지 않아요. 이 초반에 굉장히 좀 맛없던 느낌에 비해서 뭐 숙성 기간도 길어지고 뭐 이런 여러 군데 공간에서 이제 증류 숙성을 다변화하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재밌는 스타일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슈 증류소에서 숙성한 원액과 저기 가고시마 아니라 야쿠시마에서 숙성한 야쿠시마 섬에서 숙성한 원액을 이렇게 블렌딩해서 버블셀러 두 가지 숙성고에서 나온 위스키를 이렇게 내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는 다변화해서 위스키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 가장 평가가 좋은 거는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야쿠시마에서 숙성한 야쿠시마 에이징 코마가타케 신슈 마르스 위스키입니다. 요 야쿠시마 에이징은 실제로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를 제외하면 거의 제일 남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다 습하고 엄청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 곳에서 위스키를 숙성을 하다 보니까 뭐 마치 대만의 카발란 위스키처럼 굉장히 숙성도 빠르고 다른 개성을 가진 위스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저숙성에 물론 거친 맛은 있지만 적당한 피트감과 굉장히 좀 뭐랄까 극한의 기후에서 숙성된 뭐 응축감이 느껴지는 이 마르스 위스키 중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야쿠시마 에이징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마르스 위스키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6년에 가고시마 츠누키 증류소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 츠누키 증류소에서 숙성한 최초의 위스키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더 퍼스트라는 츠누키 증류소 위스키가 출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2016년에 만들어진 츠누키 증류소에 2016년, 17년 원액으로 만들어졌고 숙성 기간은 3년입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아무래도 이 츠누키 지역은 일본 남단에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숙성보다는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미 이 츠누키 에이징을 통해서 이 남쪽 츠누키에서 숙성을 하면 뭐 다른 스타일의 위스키가 나오는 게 벌써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위스키였는데 뭐 실제로 먹어보면 3년 숙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뭐 숙성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물론 막 엄청 숙성이 잘 되고 부드럽고 잘 만들어진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거친 느낌도 있고 좀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지만 3년 숙성한 거에 비해서는 맛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일본 혼보주조의 마르스 위스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위스키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선토리의 위스키, 뭐 야마자키나 하쿠슈 뭐 이런 애들이 있죠. 히비키나 그리고 아사히의 니카의 뭐 요이치, 미야기쿄, 뭐 다케스루 이런 니카 위스키가 있어요. 선토리랑 니카의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두 회사 대기업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커왔는데 그 사이에서 사실 세 번째를 누구냐고 꼽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마르스 위스키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뭐 치치부나 뭐 치치부 위스키가 훨씬 더 많이 유명해지고 좀 커졌지만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뭐 과거부터 꽤나 이제 위스키를 초창기에 좀 준비를 했었던 증류소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일본 위스키에 힘입어서 좀 저품질의 위스키를 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한 노력과 뭐 확장을 통해서 괜찮은 위스키를 뭐 만들어 가고 있고, 좀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위스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워낙 뭐 많은 제품들을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좀 대충 훑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뭐 일본 위스키의 역사라든가 일본 위스키가 어떻게 이렇게 뭐 잘 팔리고 뭐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게 되었는지 등 뭐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맨날 촬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근처에 다른 바를 좀 협찬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감사드리고요. 뭐 요새 뭐 우리나라에도 뭐 EY 이런 거는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라인업 중에 대부분은 국내에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바나 뭐 다른 뭐 샵에 가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뭐 혹시 보이시면은 뭐 한 잔 정도 맛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저도 어색한 장소에서 촬영을 해서 이게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일본의 위스키 증류소 위스키 회사인 이제 마르스 위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위스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봤어요. 이건 뭐 사실 얘네 위스키는 비교적 구하기가 좀 쉬웠어요.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뭐 굉장히 쉽게 구하고 쉽게 샀던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류를 모을 수 있었고, 뭐 편차가 워낙 심합니다. 얘네들은 맛 없는 것과 맛 있는 거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요. 그래서 좀 맛 있는 거 위주로 좀 골라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얘네 맛 없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워낙 저숙성 위주밖에 없습니다. 고숙성은 아예 30년, 뭐 29년 찍어서 나오는 거 제외하면 저숙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저숙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